안녕하십니까. 칸중고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상하이의 중공 바이러스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극단적인 봉쇄 조치가 사회 도덕의 마지막 노선을 넘어 주택에 침입하여 강제 소독하는 상황까지 발전했습니다. 상하이에서 흰색 방역복을 입은 따바이들이 방역을 구실로 열쇠를 넘겨달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열쇠를 내놓지 않자 폭도처럼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한 블로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열쇠를 넘겨달라는 말은 내가 오래 들었던 가장 무서운 말일지도 모른다. 건네주거나 말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집의 열쇠를 건네준다는 것은 중요한 물건과 나만의 보물, 그리고 애완동물까지도 유독성 쓰레기로 처리해버릴 것이다. 한 번의 소독으로 삶의 기억과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하다. 열쇠를 건네준다는 것은 영혼을 건네는 것과 같다라고 올렸습니다. 따바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살균 분무기를 들고 집주인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가서 뿌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평생 피땀 흘려 산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소독하고 싶으면 소독하게 둔다면 이 집을 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되뇌가 없는 부추를 담는 상자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무할 소독제는 부식성이 아주 강해 분무된 의류, 가구, 전자제품 대부분이 폐기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하이의 한 주민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독했다고 불평하자 따바이들은 냉장고 플러그를 뽑고 냉동실, 서랍장과 냉장고 안의 음식을 바닥에 던졌다. 이 음식들은 힘들게 구한 것인데 그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 미국 여성이 상하이 질병통제센터에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죽으라는 건가요? 당신들은 의대에 다녔었나요? 관청 요원은 듣고 나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콩 린난 대학교의 쉬쩌동 교수는 이제 따바이를 보내서 바이러스를 죽이려 한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의 집에 가서 무엇을 죽이려 할까? 주인이 떠나자 옷장을 열고 냉장고, 책장, 침대까지 소독약을 뿌린다. 이게 무슨 과학적 근거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대혁명 때 자산 몰수보다 더 어이없는 짓이다. 한 네티즌은 이 문제의 황당함은 인권을 무시하고 법을 짓밟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 직업, 재산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만 상상해도 알 수 있듯이 나중에는 추궁도 책망도 할 수 없고 배상은 물론 사과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공 최고 권력청이 제로 정책 고수를 결정하자 상하이시의 당서기 리창은 제로 정책을 적극 옹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리 씨가 이 모진 강제 소독 수법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시진핑이 실각하거나 퇴임 요구를 받은 뒤 당분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들썩합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8월 정치국 베이다이허 휴가철이 차기 정권의 핵심 멤버를 결정짓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 고위층의 내분이 격렬하고 시 주석의 건의가 끊긴 가장 최근의 징후는 시진핑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던 광시성 관가에 이상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4월 17일 중공 광시당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문화대혁명식 슬로건인 영도자를 지지하고 수호하며 영도를 따르라 라고 시진핑에 대한 충성을 표명하고 외쳤다. 시진핑의 3연임을 건의하며 지지한 최초의 지방정부입니다. 그 후 광시당위원회는 시진핑 주석을 강력히 선전하기 위해 장편 영화 위대한 부흥 영도자를 끈기 있고 단호하게 따라라를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후 광시는 시진핑 사상 수첩에 대한 선전을 시작했고 한동안 공식 웹사이트에 시진핑의 수첩을 들고 포즈를 취한 사람들의 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시의 이 세 가지 문화대혁명식 우상을 만들려는 운동은 시진핑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마오쩌둥이 연상된다는 외부 세계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시가 돌변하여 5월 11일 광시성 난닝시 지도부가 시진핑 사상 수첩을 회수하여 폐기하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광시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시진핑 사상의 사진과 보도가 모두 삭제됐습니다. 타블로이드 신문
말레이시아 동방일보에 실은 난닝시 주머니책을 인쇄하고 사람마다 시진핑 사상을 한 권씩 가지고 있다는 한 편의 작은 광고조차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선전영화 위대한 부흥의 영도자를 따라라도 광시 정부의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광시 관리들은 시진핑을 선전하던 선전물을 급히 삭제하는 등 중공 관료의 기이한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관찰하던 분석가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나, 시진핑은 광시 관리들이 당내 투쟁이 심각해지자 미래에 누가 주석이 될지 분명치 않아 급히 중지한 것이다. 둘, 광시의 문화대혁명식 우상 만들기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먹칠을 하는 행위일 수 있어 시진핑이 중지시킨 것이다. 셋, 시진핑 반대파가 힘을 써 선전 자료를 내리게 하여 개인 숭배를 저지한 것 등을 분석하고 관측했습니다. 시진핑은 19대 때 권력 보전을 위해 장정파 등 정적과 타협의 임기 제한 철폐 개헌에 성공했지만 타협은 숨은 폐해를 남겼습니다. 오는 10월 20일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일이 시진핑을 쓰러뜨리고 권력을 빼앗아 올 기회라고 여기는 장정파는 외교, 경제, 민생 등의 화두를 앞세워 치열한 반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소식통을 이용해 중공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공의 중요한 권력 위치가 변수로 부상하면서 시진핑에 대한 중공 당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이데올로기를 경제보다 우선시하는 관행이 경제를 뒷걸음질치게 하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리커창에게는 갑자기 기회로 다가와 총리 임기 마지막 해에 전면에 나서는 등 매우 활동적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진핑은 차기 총리로 리창을 원했지만 중공당 내에서는 리창의 상하이 전염병 대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리커창의 후계자로 왕양과 후춘화가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사실이라면 차기 총리를 위한 싸움은 시진핑의 당내 권위와 권력 장악도를 반영합니다. 중공 고위층은 올해 8월 베이다이허 휴가 기간에 차기 중공정치국 상무위원회 명단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중공 중난하이에서는 더 많은 권력 투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